안녕하세요. 이번에 하드 서페이스 초급 튜토리얼을 제작하게 된 김원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리스폰 엔터테인먼트라는 타이탄4를 올해 2014년도 3월에 발표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주로 하는 업무는 하드 서페이스 중에서도 무기와 비핵글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이번에 샘플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화면에 보시다시피 권총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 아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지 설명하기도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금 이 권총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권총은 초급 학생을 위한 튜토리얼로 제작될 가능성이 커서 너무 복잡하게 노멀맵을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하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크레이지 범프나 마야 내에서 하이폴리를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베이크를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갈 거고요. 노멀맵을 제외한 다른 맵 같은 경우에는 칼라 맵 그리고 스펙 맵, 코사인 맵을 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칼라 맵은 다들 아시다시피 색깔을 넣는 그런 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펙 맵은 이제 빛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밝게 빛이 그 표면에 표현이 될 건지 그거를 정해주는 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코사인 맵은 많이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코사인 맵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펙이 어느 밝기를 조정해 주는 거라면은 그 코사인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이게 퍼지나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나 메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스펙이 퍼지는 정도가 다 다른데요. 그것들을 정해주는 거가 코사인 맵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권총이나 이런 총기류에서는 코사인 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제작을 하려면 아무래도 노하우도 좀 필요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제작하는 방법이랑 동일하게 칼라 맵, 노멀 맵, 스펙 맵, 코사인 맵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제작된 맵들을 바로바로 이제 엔진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마야 내에서 맵들을 제작을 할 때 확인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모셋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은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초급을 위한 그런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 모델링을 하는 방법, 로우폴리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정말 표현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폴리를 사용을 하고 또 맵으로 커버할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렌더링 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권총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야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라는 가정으로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이미지 플레인에 지금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지금 이제 뷰로 가셔서 이미지 플레인, import image 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파일이 있는 위치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임포트를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 동일한 권총을 제작을 원하시면 이 권총의 이름은 베레타 PX4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큰 쉐입을 잡기 시작할 건데요. 우선은 큐브를 수정할 때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것들 위주로 쉐입을 잡아주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저는 이미지 플레이는 지금 하나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요. 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좌우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쉐입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플레이는 하나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레퍼런스들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레퍼런스를 참고해가지고 모든 이미지들을, 모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동영상 튜토리얼을 처음 제작하는 거라 약간 미숙한 점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좋게 봐주시고요. 처음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면서도 뭔가 되게 어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거 원래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엣지 룹을 단축키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됐는데, insert 엣지 룹 툴일 겁니다. 이게요, 지금 한 게. 회사에서는 지금 마야 2011을 쓰고 있고, 지금 집에 제가 깔아놓은 거는 2014라 이런 명칭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이게 아마 제가 좀 전에 사용한 엣지 룹 툴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쉐입들을 잡아주면서 이제 전반적인 모양이 잘 나왔는지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선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또 엣지 룹을 사용해서 하나 더 넣어줘서 여기서 이제 페이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동영상이 조금 잘렸는데요. 이 부분에, 손잡이 부분에 엣지 룹을 하나를 더 넣어주고, 그 면 하나를 선택해서 이쪽 부분, 이 손잡이 부분을 이제 익스트루드로 만들어 줬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좀 더 얇기 때문에 이 이미지 상으로는 조금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가운데 부분이 분명히 더 얇을 거기 때문에 이제 얇게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손잡이도 만들어 줬고, 이 이미지 플레인을 보면은 이게 약간, 제가 이제 옆면을 찍은 사진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완전한 옆면 같지는 않고요. 약간 이제 아랫부분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뭐를 만들어 줄 거냐면, 이 윗부분에 이 큰 베벨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부분, 요 부분을 조금씩 이제 디테일을 넣어 줄 건데, 이거는 레퍼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랑 오른쪽이 약간 다르긴 달라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충분히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똑같이 만들 건데요. 그러려면 이제 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스플릿해서 왼편을 지워주고 오른편에서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거 작업할 때는 MJ 폴리 툴이라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툴인데, 마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엣지 룹 같은 거를 굉장히 이렇게 정 가운데로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선택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3D.com이라는 데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지금 웹사이트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엔드 3D.com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마킹 메뉴로 되어 있어서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면 하나를 선택을 해서 MG의 폴리 툴에 가서 엣지 룹 스플릿을 하면 이렇게 정 가운데로 면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왼편에 있는 것들을 지워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축키로 또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제 피봇을 가운데로 옮겼고요. 피봇을 가운데로 옮긴 다음에 제가 이제 두플리케이트를 할 겁니다. 이제 두플리케이트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단축키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메뉴도 어디 있는지도 참 헤매게 되네요. 이렇게 셋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인스턴스로 해놓고요. 그리고 월드, 그리고 X축을 가운데로 마이너스 1을 가라고 이렇게 셋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어떤 변화를 줄 경우에는 이렇게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히스토리를 지워도 계속 똑같이 변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만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왼쪽과 오른쪽 거를 컴바인을 해서 가운데 이 벌텍스들을 멀지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인스턴스가 꺼집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좀 전에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컴바인을 해서 멋지를 해야지만 적용이 더 이상 안 된다. 인스턴스 적용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컴바인만 해도 되고요. 그걸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저는 이걸 베벨로 하진 않을 거고요. 스플릿 엣지로 할 계획인데 우선은 엣지 룹을 여기다 하나 넣어줄 거고요. 왜냐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면이 시작하는 위치니까.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조금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게 지금 하키로 되어 있어서 스플릿 엣지 툴을 사용을 한 건데 요 메뉴에서 보니까 이 명칭이 또 Interactive Split 툴로 명칭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이제 최근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여기 대충 이제 모양을 잡아줬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 앞부분도 똑같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에 제가 스플릿 툴로 대충 모양을 스플릿 툴로 대충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제 스냅을 이 선에 요 선에 맞춰가지고 스냅을 해줬고요. V키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Y축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딱 대주면은 스냅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스냅을 해줬고요. 여기서 잠깐 레퍼런스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면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제가 만들어 놓은 그냥 포토샵 파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들을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 몇 가지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요 면 좀 전에 이 넣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요 면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 많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또 여기
요걸 뭐라 그러죠? 그 아이런 사이트라고 하는데 표적을 보는 그것이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쉐입을 잡아주네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처음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런 툴들을 저도 처음 사용하는 거더라. 이런 그 동영상 제작하는 이런 그 실시간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미숙한 점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약간만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좀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더 시간을 신중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윗부분, 요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앞에처럼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레퍼런스를 보자면 확실히 이 부분은 조금만 들어가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부분 조금만 들어가죠. 조금만 들어가게 여기서 만들고요. 아까 여기서 제가 스플릿 엣지로 그냥 모양들만 만들려고 이렇게 대충 선만 넣었는데 이런 선들은 최대한 다시 정리를 해줘야겠죠? 이것은 이쪽으로 선이 흐르게 만들 거고요, 우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조금 있다가 이쪽 부분으로 나가는 쉐입도 다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게임 제작을 하다 보면은 총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가까이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오브젝이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는 모델들은 굉장히 약간 하이폴하게 만듭니다. 일부러. 그래야지 스무스하게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조금 있다가 더 디테일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뒤쪽으로 선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또 있죠. 요 선은 가만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런 선들이 나중에 베벨도 돼야 되고, 또 여기서 원으로 잘 이쁘게 빠져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뒤쪽으로 빼줄게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요 부분 지금 요 선택된 부분, 요 부분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오각형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오각형.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오각형은 안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이 삼각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 삼각형 없이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이거 지금 삼각형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부분에 조금 이따 베벨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은 우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들이 일직선으로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일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야 14도 처음 사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11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레퍼런스를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약간은 앵글이 생기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조금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넣어주고, 그러니까 항상 하드 서페이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아티스트로서 이것들을 만드는 거지, 뭐 오토캐드 파일을 만들어 갖고 정말 정밀하게 0.1mm까지도 맞춰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적으로 현존하는 지금 이런 사물을 만들지만 이 느낌을 만드는 거지, 이거와 정말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조금 뭐가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변형이 값어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윗부분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아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주겠어요. 자, 우선 스냅을 걸고 사이즈 줄이고, 자, 회사에서는 이 벌텍스 같은 것도 그냥 F9을 눌러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벌텍스로 변형한 거가 F9인 거 아시죠? 엣지는 F10, 그리고 페이스는 F11, 이렇게 단축키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동영상 하는 프로그램이 그 단축키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일일이 이렇게 지금 변형을 해주고 있는데, 무심코 그 단축키들을 눌러가지고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끊기고 있어요, 지금. 이 동영상 제작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네요. 자, 우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쉐입 잡아주기만 하겠습니다. 우선 뭐든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 나가주고, 그리고 레퍼런스도 한번 봐주고. 이게 생각보다 크게 나오진 않네요. 앞에 거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 탑뷰라든가 아니면 그 정면에서 보는, 앞에서 보는 그런 사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진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눈 짐작으로 만들고 있는데, 앞에 부분이랑 비슷하다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 사이즈와 비슷하겠죠? 그러면은 피봇을 가운데다 두고 같이, 여기서 레퍼런스 보면은 앞에 부분은 거의 요 끝나는 엣지 부분에 거의 동일선상에 있죠? 이 선이 여기서 끝나는데 이것도 여기서 끝나고, 여기 딱 있죠? 이 끝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제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다시 좀 보고, 네. 여기서 이제 요거의 위치를 이렇게 좀 맞춰주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아랫부분은 더 낮아지고, 아무래도 이건 조금 있다가 요 모양을 바탕으로 새로 제작해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레퍼런스를 좀 더 찾아봤는데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이랑 요 아랫 부분이랑 또 다른 앵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면이랑 요 면이랑 따로 제작을,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그 앵글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면은 이 옆면으로 연결되는 한 통이 되는 거고, 이 윗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뒷부분으로 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만들다 보면 이 면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빠져서 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드 서페이스에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면의 흐름, 당연히 올게닉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이 면의 흐름이 어떤 면이 어떤 면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면을, 엣지를 제작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는 지금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밝게 다시 해볼게요. 제가 이미지 플레인을 넣고 나서 여기 알파 게인을 0.5로 줄여줬어요. 그래야지 이 화면에서 잘 보이니까. 사이드 뷰에서 높여주니까 여기에 이 면이 살짝 보이네요. 그러면서 요 윗부분이 또 조금 더 높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이게 높아지고, 자, 그리고 요면이 흐름이, 이 선이 이게 위로 가면 안 되겠네요. 옆으로 여기로 와야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 윗부분 엣지 스플릿 툴을 사용해서 이 윗부분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또 여기 엣지 하나를 더 추가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해줄게요. 자. 이제는 여기 3D 뷰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처음에 제가 이걸 집어넣을 때 그 다른 면이 있는 줄을, 이 면, 조그만 면이 여기 또 다른 면이 있는 줄을 모르고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좀 빼주는 쪽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퍼런스를 보고요. 레퍼런스를 좀 더 찾았어요, 일부러. 자, 여기도 보면은, 그쵸? 생각보다 많이 이게 안 들어가 있죠? 요 면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면을 조금 더 넣어주고, 그리고 이 면은 조금 더 빼주는 쪽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쪽 부분이 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이 옆면에 딱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서 이 위로 올라갔을 뿐이지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옆면에 정확하게 맞춰주고 스냅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튀어나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네, 여기 아직 선이 하나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이 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도 약간 작은 걸로 바꾸고 책상 많이 차지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 플랜도 갑자기 사라지고 막 그러네요. 자, 이미지들을 좀 더 이제 구해놨는데 다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선들이 지금 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거가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미지를 한번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선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쫙 한쪽으로 잘 나가죠. 그리고 이 위쪽 면으로 또 나오고, 아무래도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이미지에서 봤듯이 요 면은 이렇게 가다가 위쪽으로 살짝 가다가 아래로 잘 나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면이 좀 더 부드럽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플랫하게. 지금 아주 좋은 그 면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만들어졌네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면은 여기 세 면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여기 자, 세 면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요 면과 요 면과 요 세 선이 만나죠. 그럼 여기가 아무래도 그 벌텍스들이 많이 모이는 지점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모델링에서 보면은 요 지점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 윗 지점에서 있다 보니까 이 면들이 굉장히 이쁘지 않게 이렇게 우글쭈글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냥 엣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면은 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도 이제 플랫해지고 여기 그 뒷부분도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에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뒷부분에 약간 원형 모양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선 엣지 룹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오늘따라 버텍스들이 잘 선택이 아주 안되네요.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요 끝에 부분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버텍스들이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앵글을 주겠지만 지금은 우선은 1차적으로 딱 요 뒤에 가운데 중심선과 동일한 위치 선상에 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모양을 잡아주고요. 오늘따라 벌텍스들이 굉장히 선택이 잘 안되네요.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요 면이 또 다른 면이 나가는 거죠. 요 면이 되겠죠. 그거는 그러면은 이 앞에서 오는 요 선은 여기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선을 이제 다시 엣지를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아까 이 윗선이 이렇게 나오다가 일로 빠졌죠. 그러니까 이 선은 여기다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우선은 요 선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우선 지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플랫하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또 아주 이쁘게. 그러면은 저는 이 선을 지워줄게요. 왜냐면 중간에 선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일직선으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던가 평평한 어떤 면을 만들어주려고 할 때 맞추기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선 지워주고 이런 면들은 다시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하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도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우선은 여기에 이 선 하나만 추가하는 걸로 할게요. 이것들은 면을 멀찌를 시켜서 하나로만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것보다는
요거를 옆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저는 마킹 메뉴에 슬라이드 엣지 툴이라는 걸 넣어놨는데, 이거는 슬라이드 엣지 툴은 여기에 슬라이드 엣지 툴이라고 있죠? 이겁니다. 이렇게 이 선상으로 엣지의 그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툴입니다. 자, 다시 이걸 원을 조금 더 만들어 주고요. 동그랗게 뒷부분은. 그리고 우선은 어느 정도는 이게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근데 사진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 윗부분이 요 아래까지 나오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똑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동영상에서 이 권총 릴로딩 하는 것도 보고, 다시 이제 이거 이 상단 부분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션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윗부분이 아래로 내려온 요 것들이 얼마나 길이가 나와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요 앞부분에 맞추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요 아랫부분을 익스트루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근데 잠시만요. 근데 이게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요 안쪽으로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요 부분만 봐서 요 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안쪽을 넣어주고, 자, 안쪽으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넣어주고, 이 부분을 익스트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아래까지 오죠?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아랫부분은 그 권총의 그 레일 쪽이네요. 레일. 그 뭐 플래시라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레일이라 권총의 바디는 아니네요. 바디긴 바디지만 여기서 제가 너무 많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다시 조금 위로 올려줄게요. 좀 더 올려주고,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실린더를 게임에서는 이 앞부분은 거의 많이 뷰 모델에서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실린더가 엣지가 20인데 이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데, 이제 학생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모든 앵글에서 다 보여주다 보니까 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회사에서 작업하듯이 약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 정도 거리에서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봤었을 때 부드럽게 보이는 정도로 만들었어요. 자,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진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실린더가 있고, 그리고 이 여백이 조금 있죠? 옆으로. 자, 그 여백이 얼추 비슷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좀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이런 구멍 같은 경우에는 노멀 맵으로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델링 하기엔 너무 이게 비싸지죠? 엣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사이즈를 줄여주고, 홀이 있을 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이렇게 곡선이 있으니까 곡선을 다는 안 만들어 주더라도 베벨을 이용해서, 베벨은 여기 있죠? 이 베벨을 이용해서 선을 두 개로 만들어 주고, 이거를 조금 손으로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아까 원이 완전한 원은 아니었지만 동그란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자,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릴로딩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 아랫부분을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요 아랫부분이 릴로딩 할 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제작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모델링에서. 모델러들은 이제 똑같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에도 말했듯이 약간 그 어떤 그 느낌, 스타일을 잘 만들어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기존에 있는 총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긴 하겠지만, 이거를 좀 더 재밌게 만약에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거를 회사에서 사용할 총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정확한 앵글은 아니지만 약간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렇게 그 뒷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회사 게임에서는. 그러면은 여기 나사나 뭐 이런 볼트 같은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데다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정도 추가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색깔을 변형해줘도 좋고요. 그러니까 모델러로서, 텍스처 아티스트로서 좀 더 이거를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면은 그거는 과감하게 추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이제 모델링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실린더를 대충이란 말을 제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충이라는 거가 정말로 대충 만들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이제 자리, 위치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로 지금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게 이 정도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이런 거 사이즈 같은 것들 굉장히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몇 번씩 확인을 합니다, 항상. 자, 그리고 총 아래 요 부분에 있었던 레일,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차피 총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 익스트루를 해줘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엣지 로브 사용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네요. 여기 아주 검게 보이는 실선이 하나 보이죠? 거기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작업을 할 때는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에서 그 총 관련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도 찾아보고 하는 거가 작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요 부분이 제가 지금 익스트루드를 해갖고 만들었는데 여기 부분이 안으로 좀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 때문에 이게 잘못 만들어졌어요. 지금 Shift 누르고 마침표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페이스에서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면과 만나는 모든 면들을 선택을 해줘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우면 되고, 저는 이 부분은 지금 fill hole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우선은 다 메꿔주고, 우선 왜냐면 자세히 보니까 여기 부분이 베벨을 먼저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내려와 있네요. 지금 레일 부분이 내려온 게 아니군요. 여기가 아랫부분이니까 요 베벨 가운데 선을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 베벨을 줬었을 때, 베벨을 줄 때 이 가운데 이 길이, 높이를 유지를 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잘. 그리고 여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옆에 부분과 동일선상에 있는 거고, 요 부분은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이 면들은 안으로 좀 이렇게 곡선 굴곡이 이렇게 들어갔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레일이 아래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양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우 폴리를 만들고 이제 게임에서 만들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 화면상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죠. 게임 플레이하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로우 폴리라는 게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로우 폴리는 그 최대한 면을 잘 활용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뷰 모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뷰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굳이 엣지들을 많이 넣어줘가지고 만들지는 않아요. 잘 회사에서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지금 이거는 정말로 하나의 몸통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다 요 부분이 거의 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이. 근데 이거를 한 통으로 이렇게 다 만들다 보면은 폴리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한 몸으로 만들진 않고, 요것 따로, 요 면 따로, 요 면 따로 만들고, 그리고 요거 따로 만들어서 살짝 갖다 붙이는 정도의 느낌. 요 아랫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랑 요 핸들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같이 만들어 줘야겠죠. 하지만 요 앞에 부분은 충분히 따로 만들어 줘도 표가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뷰 모델 상에서는 이쪽 여기까지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요 선이 있죠. 요 선이 이 면을 갈라놓아도 괜찮을 정도의 강한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경우 이건 만들진 않을 거예요. 한 뭉탱이로. 하지만 표현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학생 여러분들은 뭐 버젯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만들긴 하겠지만, 이거를 붙여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엣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안 붙이고 그냥 살짝 면을 그냥 갖다 놓는 정도로만 모델링을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배우는 입장이고 지금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저도 지금 이거는 한 뭉탱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뭉탱이로 만들면 확실히 더 놀멀 맵을 구웠을 때라든가 이럴 때 훨씬 더 이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게요. 이 권총은,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뷰 모델을 만드는, 한마디로 회사에서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요 부분에 많은 엣지들을 놓고 하이폴리로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이폴리라는 게 정말로 엄청난 엣지들을 사용하고 버젯을 추가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겠죠, 당연히. 하여튼 근데 이제 뷰 모델에서 보이는 퀄리티, 그거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 모든 그 UV 스페이스와 뭐 엣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퀄리티로 이 권총을 다 만드는 걸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